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 출제 예정 및 연계 작품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은 김소월의 길입니다. 먼저 시인 김소월에 대해 잠깐 알고 가겠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김정식으로 1902년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장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산 중학교 시절 스승 김억의 영향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후 배제고보를 졸업한 뒤 도쿄 상과대학에 유학했으나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합니다. 이후 사업 실패, 경제적 공궁, 극심한 방황 속에서 살다가 1934년 32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김소월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유랑과 좌절을 반복하며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가 쓴 시들에는 이 처절한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길도 그러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1925년 12월 잡지 문명 창간호에 처음 발표된 작품입니다. 자, 먼저 시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먼저 느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어떤가요? 처음 읽으면 단순히 어딘가를 떠도는 나그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기본 정보입니다.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입니다. 자유시라고 하면 형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는 전통적인 리듬, 즉 삼음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의 성격은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상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전은 문명 창간호로 1925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삼음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 행을 세 개의 의미 단위, 즉 음보로 나누어 읽는 리듬입니다. 우리 고전시가 특히 민요와 시조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 율격입니다. 1년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히죠? 이것이 삼음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삼음보를 한 행에 다 쓰지 않고 삼음보를 두 행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도 하룻밤이 첫 행, 나그네 집에가 두 번째 행, 그리고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가 세 번째 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년 전체가
삼음보 두 덩어리, 즉 삼음보 이행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행을 짧게 쪼갰으로써 호흡이 자꾸 끊기고 그 끊김이 방황하고 머뭇거리는 나그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연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이 세 행이 통째로 삼음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연들이 삼음보 두 덩어리인 것과 달리 이 연은 삼음보 한 덩어리로 구성된 겁니다. 이것을 율격의 변조라고 합니다. 이런 변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연에서 화자는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행이 짧게 끊기면서 마치 화자가 한 발 한 발 멈추며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 율격의 변조가 화자의 방황과 망설임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시험에서 율격의 변조가 나타난 연 또는 이 연의 형식적 특징과 그 효과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운율을 만드는 또 다른 장치들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군입니다. 각 연의 마지막 행 끝을 보면 가, 소, 오가 반복됩니다. 새었소, 갈까, 못가오, 고시라오, 가는가, 섰소, 없소 등입니다. 이 소, 오는 하오체, 즉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하소연하는 말투입니다. 마치 화자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며 자신의 딱한 처지를 털어놓는 것 같죠? 이 반복이 시 전체에 탄식과 하소연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두운입니다. 단어 앞부분에 같은 소리를 배치하는 기법인데 가마귀 가왁가왁과 갈래갈래 갈린 길에서 기역과 리을이 연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운이 반복되면 리듬감이 생기고 동시에 까마귀의 불안한 울음소리, 갈래갈래 찢겨진 방향 없는 길의 이미지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소리가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각 연의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첫 단어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도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보조사에 집중하세요. 오늘도가 아니라 어제도입니다. 이 도는 어제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유랑 생활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 반복성을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집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여관이나 임시 거처입니다. 화자 스스로를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시 전체에서 화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시어입니다. 그리고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에서 가왁가왁은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입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불길하고 어두운 새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까마귀가 온 밤을 울며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를 직접 말하지 않고 외부의 사물이나 자연 현상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즉, 까마귀의 불길한 울음소리는 화자의 불안하고 슬프고 외로운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혼동하는 두 개념입니다.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이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꽃이 슬피 운다처럼 꽃이 화자 대신 슬퍼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그와 달리 화자의 감정을 담은 대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까마귀가 울며 밤을 샌다처럼 까마귀의 울음이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 시에서의 까마귀는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단, 깊이 분석하면 화자의 감정이 까마귀에게 이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경계선이 흐릿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객관적 상관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1년은 이 시의 상황을 한꺼번에 설정합니다. 나는 어제도 그리고 또 오늘도 나그네처럼 남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까마귀 울음 속에 불안하게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음 2연입니다.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또 라는 단어도 어제도와 마찬가지로 반복성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또 수십리를 가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화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문입니다. 뚜렷한 목적지도 가야 할 이유도 없이 그저 걸어야 하는 처지, 그 막막함이 짧은 세 행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면에서 그 자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이것이 자답입니다. 이 둘이 합쳐진 것이 자문-자답 형식입니다.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에서 아무도 화자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고립감, 그것이 이 세 행에서 드러납니다. 사연을 보죠.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말 마소는 누군가가 한 말을 막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왜 고향에 안 가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이렇게 독자나 가상의 상대방을 설정한 대화체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정주 곽산은 실제 김소월의 고향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입니다. 화자가 말하는 내 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교통수단이 있어서 누구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인데 화자는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화자가 잃은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고향이 아니라 정신적 고향, 즉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고향의 땅을 빼앗기고 일터도 집도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의 처지에서 고향은 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대비, 즉, 갈 수 있는 곳인데 갈 수 없다가 화자의 슬픔을 훨씬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에서 여보소는 기러기를 사람처럼 부르는 의인법입니다. 기러기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기러기는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은 이 시에서 특별한 상징입니다. 땅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와 달리 기러기는 공중이라는 드넓고 자유로운 공간을 날아다닙니다. 공중은 화자가 동경하지만 닿을 수 없는 희망과 자유의 공간입니다.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이 질문에는 부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고 있느냐? 나는 그 길이 없는데 라고 하고 있죠. 유견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열 십자 복판이란 사방으로 길이 나 있는 네거리 한 가운데를 말합니다. 사방에 길은 있지만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지는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기러기와 대조해서 기억하세요. 기러기는 공중에서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고, 나는 땅 위 네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 7연입니다.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갈래갈래 갈린 길. 이 표현에서 기역과 리을이 반복됩니다. 갈래가 2번 반복되고 갈린 길까지 비슷한 소리가 이어지죠. 이 음은 반복이 리듬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고 또 갈라진 길의 이미지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이는 고어로 전혀라는 뜻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내게 전혀 갈 길은 하나 없소입니다. 수능과 내신에서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7연에서 아름다운 역설이 완성됩니다. 길은 갈래갈래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길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절망감을 극도로 높이는 결론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는 무수히 많은데도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더욱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의 핵심 시어들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이 시를 이해하는 2가지 큰 관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옳으며 시험에서도 2관점이 모두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창작론적 해석입니다. 김소월은 실제 삶에서도 유랑을 거듭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병, 사업 실패, 경제적 빈곤 속에서
그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 시는 그러한 자신의 실제 삶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은 있지만 가지 못하는 처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 이것은 김소월 개인의 근원적 애소와 정한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 시가 발표된 1925년은 일제 강점기입니다. 당시 일제의 토지 수탈 정책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고향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만주, 시베리아, 일본 등으로 떠도는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나그네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하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차 가고 배 가는 곳인 고향이 있음에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고향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합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선지에서 둘 중 하나만을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의 관점을 적용해서 보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당대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접적 형상화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핵심은 개인적 정황과 식민지 현실이라는 이중적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표현 기법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시상의 흐름입니다. 역시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험에서 이 작품이 출제될 때 어떤 포인트로 나오는지 최종 정리합니다. 화면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정답은 카페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김소월의 기을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처음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될 겁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이 짧은 시 안에는 유랑의 슬픔이 있고 고향을 빼앗긴 민족의 한이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음보의 리듬과 소박한 구어체 속에 담아낸 김소월의 시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럼 다음 작품도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습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